가을비가 창문을 적시는 오후 백조그룹 이사장실에서 박미경은 찻잔을 들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만큼 복잡한 심정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유리와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해요. 일주일 전 아들 준호가 전한 소식은 분명 기쁜 일이었습니다. 32살이 된 아들이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겠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몇 번 만나본 예비 며느리 최유리에 대한 인상은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박미경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역회사였던 백조 상사를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직원 채용 때도 거래처와의 협상에서도 그녀의 첫인상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보기에 최유리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말투도 행동도 심지어 웃는 표정까지도 마치 연습한 듯 완벽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닐까요? 박미경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어려서부터 너무 착한 아이였습니다.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고 항상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려 했습니다. 그런 순수함이 때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박미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8층 이사장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가 빗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디선가 자신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여인이 있을 텐데 과연 그 사람이 최유리일까요?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박미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위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정 준호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자리에서는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미경은 파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해온 그녀였기에 청소복을 입고 회사 청소팀에 합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백조그룹의 이사장이 직접 걸레를 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테니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박미경은 소박한 청소복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하던 진주 목걸이와 시계도 모두 벗어두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새로운 도전이었으니까요. 이번 일로 유리 씨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박미경은 나직이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진정한 인품을 확인하는 일, 그것은 어머니로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7시 박미경은 회사 지하 1층 청소용품 보관실에 서 있었습니다. 진한 남색 청소복을 입고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모습은 평소의 우아한 이사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청소팀장 김순희 씨가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순희라고 합니다. 네, 박정숙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박미경은 미리 준비한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김순희는 친절하게 청소 구역과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30층부터 35층까지가 오늘 담당 구역이었습니다. 다행히 임원진이 주로 사용하는 구역이라 최유리를 관찰하기에 좋은 위치였습니다. 첫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유리는 오전 10시쯤 출근해서 준호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박미경은 복도 청소를 하며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유리의 모습은 여전히 완벽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누가 봐도 교양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분이 사장님 아드님 약혼자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청소하던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참 예쁘시네요. 예쁘긴 한데 좀 차가워 보여요. 우리한테는 눈길도 안 주시거든요. 박미경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째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가 혼자 다닐 때의 모습을 관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준호가 출장을 간 사이 유리는 자주 회사에 나와 웨딩 준비와 관련된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해. 유리가 복도에서 전화를 받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자꾸 길을 막고 서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다니까. 박미경은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 준호 앞에서 보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짜증나 죽겠어. 이 회사 청소부들 진짜 눈치 없어. 엘리베이터에서도 같이 타려고 하고. 박미경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시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셋째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유리가 친구들과 함께 32층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근처 테이블을 닦으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유리야, 시어머니 되실 분은 어때? 겉으로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좀 고지식하세요. 맨날 검소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그러시거든요. 그래도 재벌 며느리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결혼하고 나면 좀 달라질 거예요. 제가 며느리인데 뭘 그렇게 간섭하겠어요.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박미경은 손에 힘이 들어가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청소부들 진짜 거슬려요. 맨날 같은 옷 입고 돌아다니니까 지저분해 보이고. 에이, 그런 사람들이야 원래 그렇지 뭐. 결혼하고 나면 청소업체 바꿔달라고 해야겠어요. 좀 더 깔끔한 곳으로. 박미경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온 청소팀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에 대한 유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모습이 이런 거였구나. 박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직접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유리 앞에 박미경이 청소 카트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유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다음 걸 타세요. 네. 더러운 거 옮기시잖아요. 냄새도 나고. 전 급해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유리는 혼자 타고 올라갔습니다. 박미경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인의 진짜 모습이 이런 것이었다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박미경은 준호와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준호야, 유리 씨는 어떤 사람이니? 정말 확신하고 있는 거야? 물론이죠. 유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따뜻해요. 박미경은 말을 삼켰습니다. 아들에게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믿는다.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며느리가 될 거예요. 그날 밤 박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 일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미경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유리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확인하고
그 증거를 준호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힘든 일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품고 박미경은 다음 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나면서 상황은 박미경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유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청소부들 앞에서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짓고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푸렸습니다. 목요일 오전 박미경이 34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리가 친구 2명과 함께 걸어오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 회사 청소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어제도 제가 지나가는데 물걸레질하고 있더라고요. 에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이런 거 다 바꿀 거예요. 청소 업체도 바꾸고 시설 관리도 다시 해야겠어요. 박미경은 걸레질을 멈추고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청소팀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김순희 씨는 이 회사에서 20년을 일하며 2아이를 키웠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모두 가정을 책임지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줌마, 거기 서 계시지 말고 비켜주세요. 유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미경은 조용히 비켜섰습니다. 유리는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해. 왜 맨날 길목에 서 있는 거야? 그 순간 박미경은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아들의 아내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백조그룹의 며느리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리가 임원 식당에서 다른 임원 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식당 청소를 하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유리 씨,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요? 네, 다행히 웨딩홀도 예약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우세요. 어떤 면에서요?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결혼식도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정말 답답해요. 어머니 뜻을 잘 맞춰드려야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며느리인데 뭘 그렇게 간섭하겠어요? 박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소함과 겸손함은 그녀가 평생 지켜온 가치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세운 백조그룹의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무시하다니. 시어머니가 회사 일에도 간섭 많이 하시나요? 그렇죠. 직원들 복지니 뭐니 하면서 청소부들한테까지 보너스 주고 그래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착하신 마음이시겠죠. 과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은 냉정하게 해야 하는 건데. 박미경은 더 이상 듣기 힘들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회사 철학과 가치를 이렇게 쉽게 부정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더 직접적인 모욕이 이어졌습니다. 박미경이 엘리베이터 홀에서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유리가 나타났습니다. 아줌마, 저기 물 자국 있는 거 안 보여요? 박미경이 고개를 들어보니 아주 작은 물방울 자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닦을게요. 에휴, 진짜. 일을 대충대충 하면 어떡해요.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네, 죄송합니다. 박미경은 무릎을 꿇고 그 작은 자국을 닦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누구에게도 무릎 꿇은 적이 없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유리가 차갑게 말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박미경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과 태도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박미경은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고생하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유리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 왜 자꾸 그러세요? 유리는 정말 착해요. 어제도 길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계시니까 도와드리더라고요. 박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리는 준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박미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자니 믿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박미경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유리의 진짜 모습을 준호가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박미경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경은 다시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든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박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충격적인 발견들이 그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좀 일찍 오셨네요. 김순희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처음 일이라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박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희 씨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조금 위로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유리의 모습이 더욱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박미경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텐데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유리야, 미안해. 출장이 길어져서. 준호가 유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바빴어요. 웨딩 준비하느라. 고마워. 정말 사랑해. 박미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사랑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미경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유리의 진짜 모습을 준호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박미경은 일부러 32층 복도에서 물통을 끌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유리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준호는 오후 2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 올라올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유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왔습니다. 박미경은 일부러 복도 한가운데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비켜주세요. 급해요. 유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미경은 천천히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일부러 물통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물이 바닥에 흘러 유리의 하이힐 근처까지 갔습니다. 아, 뭐 하는 거예요?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실수? 이 더러운 물이 내 구두에 묻었잖아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려 했습니다. 당장 내 구두 닦아요.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미경이 걸레로 유리의 구두를 닦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리의 손이 번쩍 올라왔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짝! 유리의 손바닥이 박미경의 뺨을 때렸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릎 꿇어요. 제대로 닦으라고. 박미경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회사를 이끌어온 이사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충격에 빠진 채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리 씨,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준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리가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준호? 이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준호가 다가오며 박미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해예요. 이 아줌마가 제 구두에 더러운 물을. 오해가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뺨을 살펴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리 씨,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나요? 준호, 잠깐만.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박미경이 조용히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괜찮아요. 박미경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유리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아줌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에서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준호, 정말 오해예요. 회의실로 가죠. 준호는 유리를 데리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박미경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순희 씨가 다가와 박미경의 뺨을 걱정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정말 너무했어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때리다니.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미경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30분 후 준호가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뒤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박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괜찮아요. 젊은 분이라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준호는 박미경의 따뜻한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분을 자신의 연인이 때렸다니. 그날 저녁 박미경이 집에 돌아가려 할 때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도 될까요? 차 안에서 준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할 말이 있어요. 박미경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 박미경은 창밖 풍경을 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고 했잖니.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랑한다던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다니. 박미경은 아들의 옆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실수가 아니었어요. 저도 봤거든요. 그 눈빛을.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차가웠어요. 마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미경은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박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이번 주 내내 회사에서 청소 일을 했어. 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 씨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청소부로 위장했지.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니. 어머니, 왜 그런 힘든 일을? 내가 걱정되어서였어. 결혼은 평생의 일인데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 박미경은 천천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리가 청소부들을 대하는 태도, 친구들과 나눈 대화,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들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준호는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아니야. 사랑하면 좋은 면만 보이는 게 당연해. 엄마도 젊을 때 그랬거든. 하지만 어머니까지 그런 고생을. 괜찮아. 덕분에 좋은 것도 알았어. 좋은 거죠? 우리 회사 청소팀 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알게 됐지. 김순희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더라. 준호는 어머니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는 어머니가 대단했습니다. 어머니, 유리와는 이미 정리했어요. 그래. 네. 오늘 일로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유리도 인정했고요. 박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힘들지 않니?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더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어. 며칠 후 박미경은 김순희 씨와 청소팀 동료들을 회사 구내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다시 평상복을 입고 이사장으로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정숙 씨, 아니, 이사장님? 김순희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속였어서. 어머, 정말 이사장님이세요? 다른 동료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미경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지 않으셨나요? 박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동이에요. 김순희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저희와 함께 일해주셨다니. 저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신 거잖아요.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날 이후 박미경은 회사 운영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청소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복지를 살펴보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사회공헌팀에서 일하는 이소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미경이 청소부로 위장했던 일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소영이 박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들 걱정하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에요. 평범하지 않으세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다니.
박미경은 소영의 진솔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준호와 소영이 함께 집에 왔습니다. 박미경은 소영이 김순희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가 많이 얘기해줘서 뵙고 싶었어요. 아이고, 예쁜 분이네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어요. 박미경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준호와 소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김순희 씨를 비롯한 회사 동료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뭘? 그때 저를 막아주셔서요. 덕분에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박미경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좋은 며느리 데려와줘서. 소영이 다가와 박미경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항상 존경하고 배우겠어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결혼식이 끝난 후 박미경은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지위나 외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박미경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할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